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감염자가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제주공항 도착 즉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워킹스루 진료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공항 가운데는 인천공항을 제외하고는 제주가 유일한데요. 그런데 검사의 강제성은 없어서 입도객들의 협조가 우선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국내선 입국장에 해외 방문 이력을 신고받는 안내 데스크가 설치됐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 이력 있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그럼 여기 앉으셔서 이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 2주 사이 해외를 다녀온 입도객은 문진표를 작성한 뒤 공항 건물 밖 워킹스루 선별진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워킹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진행되는 시간은 6분. 의료진 5명이 진료소 2동에서 동시에 검사를 진행해 1시간에 최대 20명까지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했을 때는 한 번을 하고 나면 소독을 하고 환기를 하고 하면서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환기가 바로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이제 접촉하는 점에서도 조금은 더 안심이 되고. 하지만 운영 첫날 일부 입도객들이 사전에 진단검사 사실을 모른 채 제주를 찾았다 당황하기도 했고 국제선 일부가 운항이 재개되면서 해외 입국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문진표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약간 이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비춰졌다 하는 얘기를 현장 우리 그 직원으로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특별기로 들어와 버리는 상황을 미처 이렇게 보려지 못한 점. 과제도 여전합니다. 검역소로부터 받는 해외 방문 이력자 명단에는 입도 날짜와 비행편은 포함되지 않아 사전에 일일이 확인이 필요한 데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모든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할 예정이지만 입도 시점에서의 진단검사는 강제성이 없어 입도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가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제주도를 여행한 서울 강남구의 유학생 모녀 확진자에 대해 어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도민과 업체들까지 참여해 청구액이 1억 3천만 원을 넘었는데요. 참여업체나 개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유학생 모녀가 지난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에 머물며 방문한 곳은 식당과 카페, 마트 등 20곳. 접촉한 사람만 100명에 육박합니다. 해당 업소들은 방역을 위해 24시간 이상 영업을 중단했고 접촉자들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당일날 하루 문 닫아가지고 그 매출이 손실된 거는 감안할 수 있지만은 그 후에 딱 하니까 딱 절반으로 떨어지더라고 매출이. 제주도는 이들 모녀가 의심 증세를 느끼면서도 여행을 강행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강력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제주도와 업소 2곳 그리고 도민 2명 등 총 5입니다. 청구 액수는 제주도가 방역 비용 등 1억 1천만 원, 접촉한 2명이 각 1천만 원씩 등 총 1억 3,200만 원입니다. 일부러 소를 제기하라고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거는 소를 제기하는 건 그분들이 이제 의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한테 문의가 온다면 저희가 안내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강남구청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이미 이 부분을 부당하게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협조 사항이라기보다는 아마 소송에서 만나야 될 상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시가 신천지 측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후 2번째. 제주도는 이들 모녀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거나 모녀가 허위 진술을 한 게 확인되면 형사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완치 후 퇴원했던 20대 군인이 일주일 만에 재확진 판정됐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첫 확진자였던 23살 A씨에 대해 임무 복귀를 앞두고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양성 반응이 나와 격리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제주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난 23일 퇴원해 부대 내 1인실에서 격리 생활을 해왔고 특별한 증상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남미 여행 뒤 제주에 온 9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14명 가운데 12명을 자가격리하고 2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구해준 영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제주 4.3 사건 당시 민간인 학살을 불러온 초토화 작전을 지휘한 미군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메가더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 MBC가 4.3 72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뉴스입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조인호 기자가 미국의 책임 문제를 짚어봅니다. 6.25 전쟁의 전세를 한 번에 뒤집은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었던 더글라스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 Initiate Operation Chromite. It'll land on Incheon no matter what. 태평양 전쟁에서도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주역이었던 메가더는 제주 4.3 사건 당시 일본 도쿄에서 미국 극동군 사령부의 총사령관으로서 주한 미군을 지휘했습니다. 4.3 평화재단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메가더의 극동군 사령부가 보고받거나 작성한 4.3 관련 문서 38,000페이지를 확보했습니다. 중산간 초토화 작전 당시인 1949년 1월 공산주의자들을 싹쓸이하겠다는 한국군 참모총장의 제안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평가한 주한 미 군사 고문단장의 보고서, 불법 군사재판 당시인 1949년 7월 공산주의자 2천여 명에 대한 재판이 제주도에서 열렸다고 기록한 극동군 사령부의 정보 요약 문서, 4.3 발생 한 달 뒤인 1948년 5월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는 통상의 법률적 방법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 극동군 정보관의 면담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4.3의 발발의 원인이나 이후에 강경한 진압 작전으로 갔을 때에 미군의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상위기관인 메가더 사령부가 그 사실들을 알고 있었고 그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2003년 발간한 4.3 진상조사보고서는 미 군정도 진압 과정과 관련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명시했지만 누가 최고 책임자인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왜 억울한 죽음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가해 주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 당시 메가더와 미 극동군 사령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는 것은 미국의 정부 차원의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항공은 제주 4.3 유족에게 적용하던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율을 확대합니다. 제주항공은 내일부터 제주 4.3 유족의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은 제주항공에서 운항하는 모든 국내선 노선에 적용되며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제주도가 발행한 4.3 유족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가족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급여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동생의 가족 보호자인 친형이 수급비를 가로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은 무려 10년 넘게 현장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내와 딸 등 세 가족 모두 지적장애 2등급인 61살 김모 씨 가족은 최근 집을 떠나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김 씨보다 10살 많은 친형은 지난 2004년 관리자로 지정된 이후 이들 가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막 뭐랬다 못하고 막 때리고 그때 막 때리고 총장은 행정적으로 못하고 때리고. 또 동생 부부는 친형이 운영하는 식당과 말농장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을 해왔지만 월급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안 가면 전화하네. 니네 맘대로 살라 먹으면 어떤 말일 거야. 반찬도 안 사준다. 옷도 안 사주는데. 친형 71살 김모 씨는 지난 16년 동안 동생 가족에게 나오는 수급비 2억 5천만 원을 가로채고 폭행과 임금 착취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친형은 경찰 조사에서 임금 착취 부분은 인정하지만 수급비 횡령과 폭행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이들 가족이 제대로 된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폭행과 임금 착취를 당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정부 지침상 행정기관에서는 분기별로 한 차례 장애인 가구를 직접 방문해 수급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이들 가족의 점검표는 2015년도만 존재합니다.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담당 공무원 1명이 600가구 이상을 관리해야 한다며 인력 탓을합니다. 예, 앞으로 급여 관리 내역 강화와 우리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를 강화해가지고 사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지적 발달 장애인은 3,900여 명에 이릅니다. 장애인 가족의 생활 자립을 위해 복지 재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탁상 행정에 그치면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겉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는 지적장애인 가족의 급여 관리자가 기초생활 수급비를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과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기초생활급여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급여 관리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 방법, 인력 등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MBC 등 언론 4사는 이번 총선을 정책 선거로 치르기 위해 도민 참여단 99인을 선정했습니다. 참여단들이 지역의 최우선 현안과 입법이 시급한 법안을 제시하면 각 후보와 정당이 이를 공약에 반영하는 상향식 선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은 도민 참여단을 어떻게 구성했고 이들이 생각하는 1순위 현안은 무엇인지 박주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현안은 뭘까? 제주 MBC와 언론사사가 제주 전 지역에서 도민참여단 99인을 선정했습니다. 각 지역의 현황과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수렴했고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너무 차가 몰리고 이게 예를 들어 하기에서 신제주 오는데 30분, 40분 걸려요, 지금. 지금은 보시다시피 전부 낡은 건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폐가도 많아요. 밑간가 원래 안 가네. 돈도 하나도 못 벌어서다게. 아, 정말요? 예게.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인사와 20대 청년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은 350여 건. 선거구별로 수합된 의견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제주시갑 선거구에서는 최우선 현안으로 교통과 주차 문제를, 제주시 을지역은 원도심 활성화를, 서귀포는 감귤 등 1차 산업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 전체 공통 현안으로는 3개 선거구 모두 제2공항 문제가 선정됐습니다. 후보자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가 하는 걸 통해서 역량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MBC는 앞으로 4차례에 걸쳐 유권자인 도민 참여단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시한 현안에 대한 각 후보의 공약과 유권자들이 원하는 입법안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을 비교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섬 지역에서도 초강력 사회적 거리 두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섬 방문 자제를 요청하면서 섬으로 가는 정기여객선의 주말과 휴일 운항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목포 MBC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돛길로 연결되는 신안의 작은 4개의 섬마을, 예수의 12제자 이름을 딴 12사도 작은 예배당과 순례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주말이면 800여 명의 관광객과 순례인들이 섬을 찾으면서 코로나19의 섬마을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은 초강력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주말 정기 여객선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섬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혹시라도 코로나가 유입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여객선 중단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일단 4월 초까지 주말 연휴에 해당하는 4일 동안 여객선 운항을 중단했는데 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선 군 행정선이 투입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주말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였고 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 행정선을 투입 1일 2회 운항할 계획입니다. 완도군도 코로나19로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취소했지만 관광객이 몰리자 주말 관광객들의 여객선 승선을 통제했습니다. 노하도와 보길도 등의 백길도 완도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타 지역 거주자나 관광객 방문이 통제됩니다. 완도를 찾아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하지만은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저희 완도 방문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섬 주민들이 스스로의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제발 섬에 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며 백길까지 통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출근길 쾌청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가장자리 들면서 흐리겠고 밤부터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양은 5에서 20mm로 전망됩니다. 오늘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면서 바깥 활동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만큼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11도를 가리키고 있고 서부와 남부, 동부가 1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부와 남부가 17도로 예상되고요. 북부와 동부는 16도로 전망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막다가 차차 흐리겠고 현재 기온은 1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5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하늘에 구름이 조금 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 해군기지에 침입한 혐의로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 송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7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 해군기지의 부대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송 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류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제주도는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5년 동안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는 주거비나 교육비, 교통비 가운데 해당 가정에서 원하는 분야에 지원하기로 하고 주거비는 1,500만 원, 교육비는 1,000만 원에서 5년 만기 교육적금 지원, 교통비는 전기차 보조금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정책은 소득에 관계없이 이뤄지며 내년에 출생하는 아이부터 적용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제주도가 도시가스 사업자를 공모하지 않고 1999년에 허가받은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인정해 사업권을 부여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업체가 도시가스 사업법에 자기 자본 비율도 채우지 못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고 도의 자본이어서 이익이 역외로 유출될 수 있다며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도시가스 공급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형 지역화폐를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원희룡 지사가 지역 상품권을 직접 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전문가와 상인, 소비자가 참여하는 전담 조직에서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화폐 도입 방법을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현재 발행되는 제주 사랑상품권은 상인연합회가 발행해 전통시장 등으로 사용처가 제한돼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